자, 어제 새벽에요. 지금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는 소명됐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구속에 대해서 지금 꼭 구속을 할 만한 필요성, 상당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했지만은 혐의는 소명되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서 내놓은 범죄 혐의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검찰은 재청구를 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검찰이 재청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게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것은 혐의하고는 관계없이 예정된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 숙고들한테 묻겠습니다. 이래도 문정권과 이재용이가 관계가 없이 문이 이재용을 죽이려고 윤석열을 동원했다고 그래 볼 겁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황 소장 검찰 편을 많이 들지만 검찰도 별 수 없네. 윤석열도 다 꼬랑지 내놨다. 저는요, 이 영장이 청구된 부분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한국의 풍토에서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만 해도 그야말로 할 만큼은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이 이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로 장악이 되었어요. 사법부, 검찰 전부가요. 검찰총장은 그 위에 떠 있는 한마디로 일종의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다닐 뿐입니다. 검찰총장의 말을 들을 검사가 별로 없어졌다. 자, 처음에는 저항을 하고 단결하고 한데 입장을 유지했지만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제 신라젠 사건을 설명하면서 신라젠에 어떠한 정치적 배경도 없다고 말을 했죠. 자,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된데 또 이 VIK의 이철이 왜 410억을 들여서 신라젠의 일대 주주가 되고 유시민 등을 불러서 특강을 시켰는가? 그런 다음에 지 손해볼 걸 각오하고 왜 문헌상의의 1000만주 BW를 허용했는가? 문헌상의는 한 푼도 들지 않고 사실상 맨손으로 이 1000만주를 차지하면서 신라젠을 인수했는가? 그리고 문정권 들어서 기술 특례 상장된 이후에 10조까지 오를 동안에 정권이 어떻게 딜을 바쳤는가? 그 사이에 나오던 수도 없는 주가 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 또 더 나아가서 이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마치 실험에 성공할 것처럼 사기를 친 부분, 이런 부분의 배후가 지금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그냥 없다고 하고, 심지어 주가 조작 혐의조차도 문헌상 등 주역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한 명한테만 적용을 했습니다. 결국 문헌상 등은 부당 이득을 취했다 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신라젠에 지금 정치적 그리고 관계의 배후가 없었다라고 하는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남부지검요. 그 다음에 오늘 이재용의 이 영장 기각을 봤을 때는 이제 이 정권이 그야말로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용만 기각된 게 아니라 같이 청구된 2명 최지성이와 김종중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종중은 박근혜 재판의 정인으로 나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과는 무관하다고, 이재용의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정언을 한 위정 혐의까지도 있었죠. 자, 어제 판사였던 영장 담당 판사였던 원정숙은 우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잘못한 게 없다.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재용 혐의는 입증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해자들을 꼭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랬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그간에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이재용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 자, 그런데 한국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재용입니다. 한국에는 돈이 많으면 권력도 센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이가 밖에 나가서 자신의 지금 재판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입맞춤을 하고 입을 맞추는 거죠. 범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치권이나 여기저기에 얼마나 쑤셔 댈지 그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용이가 구속되어 있는 거하고 밖에 나가 있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용이가 전화 한 통씩만 하고 누굴 만나기만 해도 상황이 휙휙 바뀔 거고 이재용이가 구속되어 있다면 그런 걸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라는 거는 잡범들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돈과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 밖에서 자기 이 수사 내용이나 재판에 대응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대응을 하겠어요? 저는 이 원정숙이라는 여자의 지금 머릿속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말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재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명은 기소 후 본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증명보다 느슨한 수준의 입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용이가 혐의가 소명이 영장에서 됐다고 해서 재판에서 유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지금 검찰은 어쨌거나 판사도 짚을 만큼의 양심이 있으니까 혐의가 소명됐다 했으니까 검찰한테는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좀 체면을 유지시켜주고 이재용이한테는 결정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지금 이번에 이재용이가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10개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삼바의 분식회계 등을 다 보고받고 지시한 내부 문건과 부하들의 진술까지도 확보했고 2012년부터 구체적인 승계 계획이 담긴 문건도 입수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삼성전자의 지분 4.1%를 취득하려면 8조 원 이상이 드는데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결국 돈 안 들이고 저가 아버지 지금 사실상 유고 상태니까 상속세 안 내고 삼성을 장악하려고 돈 아끼려고 벌어진 일입니다.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돈 아끼려고 벌어진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재용은 이걸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재용 측이 요구한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판사가 이재용의 혐의가 소명이 됐다. 즉 혐의가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사실은 이제 의문입니다. 없어졌죠. 판사까지도 맞다고 했으니까요. 판사는 객관적으로 중간에서 심판 보는 사람이라고 볼 때 심판 보는 사람도 그거는 문제는 있다 했으면 수사심의위원회를 가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법은요 절대로 평등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보수가 이재용을 전부 응원합니다. 보수 언론부터 보수 단체, 보수 유튜버, 심지어 보수 정치인까지 전부 응원을 합니다. 이재용이 마치 억울한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인 양. 그러려고 하니 문재인이 이재용을 괴롭힌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둘이가 한편인 줄 모르고요.
문재인과 이재용이 합쳐서 검찰을 괴롭힌다라고 해야 될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의 신여화된 이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시켜서 풀어주는 걸 보십시오. 그런데 어젯밤에요, 20명이나 되는 시민과 유튜버들이 앞에서 이재용이 나오니까 박수치고 막 이재용 석방의 환영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새벽에요. 참 놀랍습니다. 이 보수 바닥에는 돈이 신입니다. 돈의 힘이 신이에요. 저도 돈이 좀 많아서 신처럼 좀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삼성이 뭐라고요? 이재용이 뭐라고? 법이 만인 앞에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자잘한 사기 배임 횡령 저질러서 깜빵 간 사람들은 뭐고, 상속세 안 냈다고 탈세로 추징되어서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 기업이 거대하면 아무리 정권마다 로비하고 그래서 정권을 망가뜨려도 그래도 그 사람은 이렇게 봐주는 겁니까?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솔직히 박근혜가 이재용을 악착같이 해서 뭘 도움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재용 측이 최순실 3인방 등을 통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라인들을 통해서 결국 박근혜한테 재단이 보고되고, 그래서 박이 그걸 갖다가 이재용을 불러서 그런데 좀 기여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렇게 보자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이 보수의 기본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정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재용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지요. 박근혜 탄핵 부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런데요, 이재용도 박근혜도 잘못이 없고 그걸 파헤친 윤석열 특검 부분만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지금 삼성의 합병 부분과 관련되어서요, 저런 식으로 합병을 하는 것이 이상이 없고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당연히 박근혜 부분에 관해서도 이재용을 비판해야죠. 이게 박근혜만 그랬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는 삼성이 안 그랬습니까? 그야말로요, 삼성이 최근에 거의 모든 정권을 주물렀다 놨다고 합니다. 그래가 들키면요, 8천억 장학재단 만든다. 그 재단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다가요, 이번에는 또 문희 사물성을 때려잡을 듯 하다가 결국은 풀어주고요, 이후에 온 사방에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사법부가 풀어준 거는 뭘 이야기하겠어요? 문하고 삼성하고 한편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을 비판해요? 자, 윤 총장도 이제 여기에서 더 총장을 하면 우습게 된다고 봅니다. 이쯤 해서 저는 던져버려야 된다. 이제 검찰 안에 윤 총장 말 들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복현 부장검사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검사다운 검사로서의 자신의 확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평범한 시민들한테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웬만하면 다 잡아 넣어보잖아요. 예? 돈이 많아서 변호사 잘 싸야 가끔 풀려놓죠. 그런데 이재용한테는요, 대한민국의 거의 불구속이 거의 원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도나 일반 사기꾼 도둑놈 중에 범인의 범죄 사실을 자기가 부인한다고 해서 불구속 재판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진짜 억울한 사람도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삼성이 피해자다, 한마디로 이재용을 괴롭힌다, 기업 활동을 좀 하게 해주라. 자, 삼성과 정권과의 이 유착 관계가 오늘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생긴 겁니까? 노무현 정권 때부터요, 아주 줄기차게 유착이 있어 왔고, 제가 아버지 때부터 에버랜드 전환 사채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용의 합병까지 줄기차게 돈 적게 들여서 회사를 지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세금은 정당하게 나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바로 한 푼도 깎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같은 사람이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세금 작게 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 작게 내려고. 회사를 지배하는데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결국 세금 적게 내고 돈 아끼려고 벌였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2016년경에 박근혜 정부가 전부 다 양도세, 취득세도 인하해 줄 거니까 집 사라고 해서 건설회사가 다 가치가 올라갈 때 삼성의 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물산만 가치가 내려갔죠. 자, 삼성에서 물산에서 공사 땄던 2조 원짜리도 감추고 나중에 합병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삼바 이 상장과 가치 평가가 이상하다 했지만 그것 다 덮었습니다. 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용인 에버랜드 땅이 한 번도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평가가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제일모직이 뻥튀기지기 시작했고 삼성물산보다 3배가 더 세다라고 나와서 주식이 1대3으로 교환이 됐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인멸로 8명이 처벌받았고 구속됐고 깜빵에 가야 되는데, 자, 이재용의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이미 부하 8명이 이 처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재용이가 자기 아버지는 아웃이 됐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한마디로 아버지 죽었다 발표하기 전에 회사를 장악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확인부터 좀 해야 되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 아닙니까? 왜 문재인은 그 확인은 안 합니까? 저는요, 가진 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오늘날 대한민국 이 숙골이라고 부르는 서구 기득권 환멸을 느낍니다.